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들으며 내가 겪은 일도 사연이 될까? 하고 고민만 하다가 큰 용기 내어 보내봅니다. 남편은 제가 자주 가던 김밥집의 사장님이었어요. 그 가게의 계란김밥을 무척이나 좋아해 거의 매일 사 먹다시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고 지냈고 언제나 성실하고 밝은 남편의 모습에 눈길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죠. 김밥집을 찾는 이유가 계란김밥이 아닌 남편이라는 것을요. 전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한 번 다녀왔어요. 딸도 있고요. 이제 5살인데 제가 키우고 있어요. 남편의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니 그 큰 문제가 한없이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남편을 설득했고 저에겐 예쁜 딸이 생기게 되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희은이는 엄마가 제일 좋아. 날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5살짜리 딸 말이에요. 처음엔 저를 보며 엄마가 아니다며 울던 딸이었는데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니 딸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저의 모녀의 모습에 반대가 심하시던 부모님도 이제 남편과 저는 안 와도 좋으니 손녀라도 주말엔 꼭 친정에 보내라고 하실 정도로 딸을 예뻐하셨어요. 저희 세 식구는 주변의 우려보다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저는 급여는 적지만 근무 시간과 출퇴근이 자유로운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로 이동해 육아에 좀 더 신경을 썼고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와 수다를 떨어줬어요. 그런 저희의 사이엔 딸이 꼭 안겨 있었고요. 저와 남편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부에게나 한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듯이 저희 부부도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애딸린 남자에게 시집가면 시집살이는 없겠다며 그거 하면 부럽다던 친구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틈만 나면 집으로 부르시길래 몇 번 가다 일이 바빠 못 간다고 핑계를 대니 그때부턴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한데 어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요구는 더 불편했어요. 나왔다. 오셨어요? 오늘 또 무슨 일이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머님,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고 일해요. 희은이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짓고 간식도 만들어놔야 하는데 어머님 오시는 날엔 간식은커녕 일도 제대로 못하니 제가 좀 그래요, 어머님. 네가 능력이 부족한 걸 왜 내 탓을 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너 일 못하게 방해라도 하는 줄 알겠다. 또 시작되고 있었죠. 매번 오실 때마다 하시는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말. 전 더는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지겨워 대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익숙하다는 듯 소파에 앉아 본론을 꺼내셨어요. 그나저나 너희는 정말 아기 생각 없니? 매번 말씀드리지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병원에 가라니까. 병원 가서 몇 가지 검사 받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안 가고 버티니? 자연스럽게 생기면 당연히 낫겠지만 병원까지 다니면서까지 임신할 생각 없어요. 넌 이세 욕심도 없니? 너도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자식도 없이 나이 들면 그거만큼 외로운 게 또 없다는 걸 왜 모르니? 그리고 손 귀한 집에 시집을 왔으면 얼른 아들 하나 낳아줄 생각을 해야지. 꼭 이 늙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해야겠니? 어머님, 저 자식 있어요. 희은이요. 제겐 이미 6살짜리 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이 귀하든 안 귀하든 저희가 만족하고 저희가 생각 없다는데 왜 매번 오셔서 이러시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 너 참 이기적이구나. 당연히 손자 하나는 낳아야지. 설령 네 남편이 둘째 가지기 싫다고 해도 너라도 살살 구슬려서 아기 가질 생각을 해야지. 둘이 같이 손 놓고 있으니. 네네, 제가 이기적이네요. 제가 이기적인 걸로 할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혹시나 아기가 생기면 낳아드릴 테니까요. 혀를 차며 제 말을 듣던 어머님은 마음이 단단히 상하셨는지 다른 날보다 더 빨리 돌아가시더군요. 저렇게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가셔도 또 며칠 뒤면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오실 것이 뻔하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도 이랬던 건 아니었는데 매번 오셔서 매번 같은 말씀을 하시니 어느새 저도 제 할 말을 참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선 넘는 어머님의 행동이 참을만 했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님은 또 찾아오셨고 그날은 주말이었던 터라 딸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은 늘 그렇듯 손주 타령, 아니 정확히는 아들 타령을 시작하셨고 전 늘 그렇듯 무시했죠. 제가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않자 어머님은 딸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게 그때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보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네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도저히 친할머니가 손녀에게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막말을 그것도 6살 어린 손주에게 내뱉다니 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울먹이는 딸을 달래며 방으로 데려다주고 어머님에게로 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아이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제가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손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죄만 없었어도 너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었겠니? 벌써 병원을 가도 몇 번을 갔을 테고 시험관 시술도 몇 번이나 했을 텐데. 아니지. 진작 네 뱃속에 내 손주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지. 내 말이 틀리니? 틀려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그리고 설사 어머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해도 희은이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은이한테 그런 말씀하셔서 상처 주시려거든 2번 다시 이 집 찾아오지 마세요. 뭐? 찾아오지 말라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 자식한테 상처 주는데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희은이한테 상처 주시는 거 전 가만 보고 있을 생각은 없으니까 2번 다신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참나, 내가 너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이러다간 영 끊는다는 말까지 하겠구나. 요즘 애들 무섭다더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오지 말란 말을 하니?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더는 어머님이랑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갈 테니 걱정하지 마.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은 역정을 내고 돌아가셨고 그날 밤 딸의 말이 제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나 다른 데로 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그랬잖아. 보냈어야 했다고. 나 다른 엄마한테 가야 해? 난 지금 엄마가 좋은데. 나 엄마랑 살면 안 돼? 안 되긴. 엄마 딸인데 당연히 엄마랑 살아야지. 엄마도 희은이랑 살고 싶고 희은이랑 살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응. 그런데 엄마, 할머니는 나 싫어해? 나한테 계속해서 화만 내.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희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까는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가 나셔서 그래. 잔뜩 주눅이 든 딸을 재우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님과 저의 사이엔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그 사이에 남편이 어떻게든 풀어보려 무던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여보, 희은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대. 난 싫어. 당신이 그날 직접 못 들어서 그래. 다시 생각해봐도 내 상식에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그날 밤에 희은이가 뭐라는 줄 알아? 할머니가 자기 싫어하냐고 하더라.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자기 마음 다 이해해. 당신이 희은이 엄마인 것처럼 나 역시 희은이 아빠인데 왜 안 속상하겠어. 나도 화도 나고 속상하지만 희은이가 보고 싶다잖아.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야지. 우리 딸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착한 거야? 내가 미쳐 정말. 누굴 닮긴 정말 몰라서 물어? 당신 닮았다고? 아니, 당신. 당신 닮아서 우리 희은이가 저렇게 착해. 난 무슨 복인가 몰라? 집에 두 여자가 이렇게나 착하니 말이야. 사탕 발린 말에도 소용없거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이 보고 싶다고 하니 더는 고집 부릴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이렇게 달래고 있는 남편이지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머님께 난리를 부렸던 터라 어머님도 좀 나아지셨겠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제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난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전 딸의 바람대로 시댁으로 갔고 조금은 유해지신 어머님을 보며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고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평온한 나날들이 지나고 집안의 중요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딸의 생일이요. 결혼하고 처음 준비하는 딸의 생일에 저는 조금 들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일주일 전부턴 남편과 몰래 시식까지 해보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거기에다 무려 뽀로로 나오는 루피 케이크도 만들었고요. 집을 키즈카페 파티룸 못지않게 꾸며놓고선 딸을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꽃도 한 송이 사들고요. 아이들은 유치원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딸도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딸을 발견한 저는 딸을 부르려는 찰나 제 옆에 누군가가 제 딸을 부르더라고요. 희은아! 제가 알기론 딸의 유치원에 희은이란 아이는 없었던 터라 놀란 눈으로 딸을 부르는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는 제 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엄마! 딸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뛰어가 안기더라고요. 딸을 다정하게 부르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엄마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엄마도 우리 희은이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가 미안해. 부둥켜 안고 우는 두 사람을 보니 왜인지 제가 방해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딸아이가 절 발견하기 전에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방해꾼이 되는 것이 싫기도 했지만 아이가 저와 친엄마의 사이에서 곤란해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딸의 생일이었으니 그 마음은 더 컸죠. 전부인도 딸의 생일날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유치원까지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의 가게 앞이었어요. 여보? 지금 희은이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 아니야? 그게 희은이는 엄마랑 갔어. 뭐? 엄마? 당신이 엄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희은이 친엄마가 유치원에 왔더라고. 두 사람 부둥켜 안고 오는데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몰래 빠져나왔어. 그러고 걷다 보니 당신한테 와버렸네. 당신 괜찮아? 준비 많이 했잖아. 난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 표정인데. 사실 나 좀 섭섭해. 친엄마니까 당연히 반갑겠지 싶다가도 그렇게까지 반가운 일인가 싶고. 하여튼 그래. 나 원래 이렇게까지 속 좁은 여자 아닌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
당신 속 안 좁아.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희은이 빼앗아 안고 왔을 거야. 아니면 그 여자 팔을 꺾어버리든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내 딸을 안아요? 하면서 말이야. 뭐?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팔까지 꺾을 일이야?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팔까지 꺾을 일이 맞았더라고요. 내 딸을 아는 그 팔에 어떤 사심이 있었는지 그때 알았더라면 말이죠. 이것 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에나 가자. 나 배고파. 당신 가게는? 알바생 있잖아. 나도 좀 쉬자. 그리고 내 생일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끝이었지만 딸 생일엔 얼마나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렸는지 봐야겠어. 참고로 난 당신과 달리 밴댕이 소갈딱지라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면 그 음식 내가 다 먹어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 시답지 않은 농담이나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나마 좋지 않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8시가 넘어서야 딸은 집으로 돌아왔고 즐거워하는 딸을 보니 그걸로 되었다 싶더라고요. 딸은 목욕을 하고 바로 잠이 들었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맥주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희은이 좋아 보이더라. 그렇지? 당신 많이 섭섭하지? 아니, 괜찮아. 아깐 섭섭했는데 지금은 진짜 괜찮아.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 여자랑 나랑 이혼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제껏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거든? 찾아오긴커녕 희은이 생일날 연락 한 번 온 적도 없었어. 정말? 매년 생일 때마다 찾아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사실 아까 당신한테 그 여자 찾아왔다는 말을 듣는데 그땐 말을 못해서 그렇지 깜짝 놀랐다니까. 희은이 유치원이 어딘지도 몰랐을 텐데 유치원 찾아온 것도 그렇고. 아까 희은이 데려다 줄 때 전화 왔었잖아. 내 번호는 또 어떻게 한 거지? 나 집도 이사하고 번호도 바뀌어서 알 방법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당신 말 듣다 보니 좀 이상하긴 해. 어떻게 한 거지? 갑작스러운 전부인의 등장엔 의문이 가득했지만 그 의문을 풀 시간은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딸과 시간을 보낸 전부인은 생각보다 자주 딸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겨우 정을 붙인 딸과 이젠 추억을 쌓을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친엄마의 등장에 딸은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엄마가 둘이야? 친구들 보면 엄마가 하나인데 왜 나는 엄마가 둘이지? 그건 원래는 우리 희은이도 엄마가 한 명이었어.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고 착한 희은이를 보니까 엄마도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도 희은이 엄마하게 해달라고 아빠한테 막 부탁해서 희은이 엄마가 되기로 했어. 혹시 희은이는 엄마가 2명이라서 싫을까? 딸은 고개를 내저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더라고요. 아직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어린 나이이기도 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통해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얼굴 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이죠? 저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라 본론만 말할게요. 요즘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이때까지는 애가 오죽 보고 싶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뒀는데 만남이 너무 잦으니 희은이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정해진 날짜에만 만나러 오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말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딸을 만나는 것도 그쪽이 정해준 날에만 만나라 이 뜻인가요? 다행히 이해력은 좋으시네요. 희은이 만나는 날은 남편과 상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싫다면요? 싫다고 하면 제가 뭘 어쩌겠어요? 변호사나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캐캐 묵은 이혼 사연을 들먹이면서 이때껏 한 번도 찾아오지 않다가 인제야 찾아와서 이 난리를 만든다고
어린애처럼 이르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정해주는 횟수보다 더 적게 만나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대꾸할 말이 없는지 전부인은 그저 저를 노려볼 뿐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여자 어느 날 갑자기 애도 버리고 도망갔다고 들었으니까요. 다 싫다고 딸까지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하니 참 어이가 없었던 터라 좀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정도 했으면 말을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전 부인이란 그 여자 정말 뻔뻔했어요. 제가 씨알도 먹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에게 전화해 울고불고하며 하소연하는데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난데 당신이랑 같이 사는 여자 왜 그래? 오늘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희은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글쎄 나한테 얼마나 무섭게 했는 줄 알아? 나도 다 들었는데 집사람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던데. 당신이 그 여자한테 깜짝같이 속고 있는 거라고. 바보야? 그 여자가 하는 말 고지고대로 믿게. 오늘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당신 모르게 우리 딸 희은이한테 어떻게 할지 뻔하다고. 너보다 집사람이 100배는 더 희은이한테 잘하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마. 희은이 다음에 언제 볼지는 문자로 보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고 끊어. 코너에 몰리니 모함까지 하는 전부인을 보며 전 이대로 물러날 여자는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미운 어머님이라도 이럴 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으니까요. 벨이 고장났는지 아무리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사람이 없었고 다들 어디 가셨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통화하시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댁엔 남편의 전 부인이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데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걔가 그렇다니까.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라도 않지. 어찌나 되바라지게 말대꾸를 하는지. 내가 걔랑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도 어제 그 여자 만나보니까 보통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변호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겁을 주는데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애미야,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연락했겠니? 너 생각은 좀 해봤어? 다시 합칠 생각은 있는 거야? 그래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전부인의 뒤엔 어머님이 계셨던 것이었어요. 저만 생각이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은 완전 그 여우한테 홀려서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던걸요. 너만 결정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저야 당연히 그이랑 다시 합치고 싶죠. 희은이도 그렇고.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 반성 많이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알면 잘해. 네가 본 마음 잘 돌려서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너 원하는 건 그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란 말이야. 알겠니? 그럼요, 어머님. 저 요즘 한약도 먹어요. 임신 잘 되는 약이요. 어머나, 그렇니? 어쩜 넌 하는 짓마다 그렇게 예쁘니? 그 물건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 물건은 내 말이라면 귀뜸으로도 안 듣고 무시하는데 걔는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건지. 그 뒤로도 제 뒷담화는 계속되는 듯 했으나 워낙 충격이 커 더는 귀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대관절 그놈의 손주가 뭐길래 저딴 짓까지 버리는 건지 도대체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온몸은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이 계속 있다간 큰일 날 것 같아 시댁을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말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또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떨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빨리 찾아왔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당일 저녁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급한 일이 있다며 남편을 집으로 오게 만들더군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 않아도 뻔했고 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9시가 넘어 시댁에 갔던 남편은 새벽에 돌아왔고 전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았네? 당신 기다렸지. 많이 지친 듯 제 옆에 와서 앉은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긴 숨을 고르던 남편은 이내 씩씩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짜 미치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당신 기분 나빠할까봐 말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은 숨기면 더 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하는 거니까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알겠지? 알겠으니까 말해봐. 집에 갔더니 글쎄 그 여자가 떡하니 있더라니까. 당신 전 부인? 그래. 그 여자 혼자 그 집에 덩그러니 있었어. 어머니가 불러서 왔다고 하면서 웃는데 여자만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말도 없이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지. 내가 어머니가 오라고 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그 여자랑 다시 잘해보래. 그래서 내가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랬어. 그 정도면 치매 아니시겠어? 난 이렇게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야 말이지. 내가 진짜 황당하고 화나서 2번 다시 이런 짓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단단히 못 받고 왔어. 그러면서 나 잘했지라고 하는 이 사람. 남의 편이 아니라 제 편인 것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들은 사실을 남편에게 다 말해주었어요. 뭐? 그래서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고. 잡았어야지. 내가 잡으면 뉴스에 나겠지만 당신이 잡으면 고작해야 맘카페나 올라오겠지. 아, 내가 다 아쉽다고. 그런데 그래서 당신은 괜찮아? 마음 많이 상했지. 안 되겠어. 있어봐. 불같이 화를 내던 남편은 새벽인 것도 잊은 것인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주소를 알려줄 테니 당장 와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전 기다렸어요. 이토록 화난 남편은 처음이었기에 섣불리 말을 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집으로 왔어요. 남편과 그 남자의 대화를 들어보니 대충 알겠더라고요. 남자의 정체는 전 부인과 바람난 상간남이었어요. 유부녀랑 바람나서 한 집안 망쳐놨으면 잘 살기는 하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듭니까? 당장 그 여자 데리고 가세요. 네? 그 여자 여기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지금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여자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제가 사업이 망하니까 금고에 있던 돈부터 해서 집에 있던 폐물까지 돈 될 만한 건 다 들고 사라졌어요. 이렇게 벌 받나 봅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딴 사과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여자 끌고 가세요. 주소는 마찬가지로 문자로 보내줄 테니. 아, 그리고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증거도 같이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뭘 하든 알아서 하세요.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니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들 절대 용서할 생각 없어요. 남편은 상간남에게 그간 전부인이 다시 합치자고 개소리를 해대는 문자를 보내주었고 상간남은 그런 남편에게 연신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선 시댁으로 쳐들어갔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이 보내준 문자 증거 덕분에 그 남자가 좀 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위자료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남자가 떠난 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어머님께 전화하더군요. 여보세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을 꾸미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니?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전 이미 결혼했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세요? 저 싫다고 애도 버리고 간 여자가 이제 와서 왜 다시 그러겠어요? 다 돈 때문이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 재혼도 했다고요. 뭐? 재혼? 그게 사실이야? 나한텐 그런 말 없더니 보약한 것? 당연히 숨겼겠죠. 어머니 같으면 남편이 부도나서 집에 돈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도망쳤다는 말을 하겠어요? 하여튼 2번 다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벌이지 마세요. 또 이러시면 저 어머니 안 보고 사는 건 물론이고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끊으세요. 평소 아버님의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어머님이었기에 남편의 입에서 아버님의 말이 나오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오늘 하루가 많이 고단했는지 제 어깨에 기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데 참 안쓰러웠어요. 항상 밝았던 남편의 과거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남편이 고맙기도 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별 말씀을. 난 당신한테 고마운데? 나한테? 왜? 결국 나한테 와줬으니까? 난 당신 덕분에 좋은 남편도 생겼고 천사 같은 딸도 생겼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고맙지. 그렇게 고마우면 나 용돈 5만 원만 올려주면 안 될까? 그건 안 돼. TMI지만 남편의 용돈은 사연을 쓰는 지금도 동일해요. 하여튼 남편과 저는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나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진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은 아버님에게서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니 당장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고 남편은 급히 시댁으로 갔어요. 전 딸이 잠들어 함께 가지 못했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2분 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의 걱정은 점점 더 커졌고 남편이 어서 집에 오길 기다렸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은 그야말로 썩어 있었어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어머님 많이 아프셔? 아니, 아프기는 집에 있지도 않더라. 뭐? 그럼 설마... 맞아. 또 그 여자 혼자 있더라고. 확실하게 뿌리치고 오는 길에 어머니랑 통화해봤는데 그 여자 이혼했다고 찾아왔길래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 폰으로 어머니가 몰래 문자 보냈더라고. 아, 도대체 왜 그러시나 모르겠다 정말. 어쩐지 2분 다 전화 안 받으시더라. 그 여자도 그 여자지만 어머님도 참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내 말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연 끊자고 했어. 그리고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드렸어. 그간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바탕 난리 날 거야. 지금도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집 비우려고 아버지 끌고 여행 가신 모양인데 여행지에서 큰일 치르시겠지 뭐. 그놈의 손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신 일이야? 아니면 그냥 내가 싫으신 걸까? 깊이 생각하지 마. 연 끊을 거란 말 진심이니까. 나 이제부터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랑은 연락도 하지 않고 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날 이후 남편은 어머님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의 전화통이 불이 날 법도 한데 연락 한 통이 없으니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집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어찌나 역정을 내시는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네 남편은 내 전화를 언제까지 안 받을 생각이라니? 그것도 그렇고 넌 왜 전화를 안 받니? 네 남편이 나 무시한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겠다 이거야? 너도 참 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네가 나서서 사이를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돈 놓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내 전화를 무시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라뇨. 전화 온 적 없는데요. 어머,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도 참 잘하는구나. 여기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역정을 내며 어머님이 내민 휴대폰엔 저에게 전화를 수십 통을 건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스쳐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날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지고 무얼 하고 있던 모습이요.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급박한 상황에도 제 남편이지만 아내 사랑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래도 우길 거니? 어머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신 듯 했고 전 휴대폰을 든 김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시고 전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며 남편만을 기다렸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어머님의 역성이 절정에 다다를 그때 남편이 가쁜 숨을 내쉬며 집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너 내 말이 우스운 거냐? 왜 아까부터 대답이 없어? 넌 친정에서 어른이 뭐라고 말하든 다 무시하라고 그리 배웠니? 사돈도 대단하시다. 일이 되바라진 것을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시집 보낼 생각을 했는지.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어디 내놓지도 못했겠구먼.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넌 왜 왔니? 내 얼굴 보기 싫어서 내 연락도 안 받더니. 알겠어요. 어머니 이러실까봐 왔죠. 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이 사람 못 살게 구실까봐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나 잘못했다고 그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어머니. 멀쩡한 처녀가 애 딸린 이혼남한테 시집와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겪게 만드는 것도 미안해 죽을 것만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겠어요? 피해자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피해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니? 내 원참 아들 키워봤자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는 거라더니 옛말 틀린 것이 하나 없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마누라 역성 드는 꼴이나 보려고 그 정성을 다해서 키운 줄 아니? 전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딴 거 안 중요해요. 이제 전 제 가정이 중요하다고요. 뭐야? 내가 죽어야지. 너무 오래 살았더니 별말을 다 듣는구나. 어머니 이러실까봐 오는 길에 아버지 불렀으니 오시면 같이 가세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도 마세요. 어머니랑 저 인연 끊고 살아요. 뭐야? 네 아버지가 오고 계신다. 이 말이니? 네, 아마 거의 다 오셨을 거예요. 어머님은 아들과 연을 끊는 것보다 아버님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 놀라신 듯 허둥지둥 몸 피할 곳을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머님을 비웃듯 아버님이 오셨고 어머님은 하필 제 뒤에 숨으시더라고요. 당신 내가 한 번만 더 헛짓하고 돌아다니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랬지? 여보, 잘못했어요. 난 애들이 전화를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걱정? 내가 당신은 몰라? 당신이 자식 걱정할 사람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핑계질이야 핑계질이. 당장 나오지 못해? 여보, 잘못했어요. 아가, 나 좀 살려다오. 네가 나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네 아버님도 어쩌지 못할 거야. 응?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시무가 애원 아닌 애원을 하더라고요. 살며시 손길을 풀이치고 제 몸을 남편의 옆으로 옮겼어요. 더는 숨을 곳이 없어진 시무가 저를 노려보았고 아버님이 시무 귀를 쭉 잡아당기며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이 여편네 드디어 잡았네. 한 번만 더 애들한테 찾아와서 이딴 짓 벌였다간 그 나이에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알겠어? 아버님의 손에 끌려가는 와중에서 시무가 저에 대한 날선 눈빛은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 눈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어머님도 맨몸으로 쫓겨나시는 건 싫으셨는지 더는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군요. 어머님이 더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전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는 희은이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사과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또 희은이 타령이에요. 그쪽한테 양심이란 게 있다면 적어도 희은이를 핑계 삼지 않을 텐데 내 생각보다 훨씬 뻔뻔하고 나쁜 엄마네요. 뭐라고요? 다 알아들었으면서 되묻지 마요. 그쪽 같은 사람이랑 길게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 희은이 보고 싶으시다고요? 네, 보고 싶어요. 엄마가 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밤 하루가 멀다고 꿈까지 꾼다고요. 사랑하는 내 딸 희은이가 꿈에 나와서 엄마 하고 웃는데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요. 아, 그랬어요? 진작 말하지. 그 정도면 희은이 보내줘야죠. 희은이 보내줄 테니 데리고 가세요, 쭉.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제안에 크게 당황하는 전 부인을 보며 저런 여자도 친엄마라고 그리워하는 내 딸이 불쌍해지더라고요.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살 순 없는지 답답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은이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우면 이제부턴 희은이 그쪽이 데려가서 키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니 어쩌겠어요? 핏줄이 당긴다는데 제가 포기해야죠. 아니, 꼭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맞다, 희은이 오빠가 그렇게 안 해줄 텐데요. 돌파구라도 찾은 듯 화색이 도는 전부인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이요? 그건 걱정 말아요. 희은이에 관한 일이라면 그게 뭐든 저한테 다 맡기기로 했으니까요. 아마 이해할 거예요. 시간 끌 일도 아니고 오늘 데리고 갈래요? 짐은 금방 싸서 보내줄게요. 아니요. 그래. 집이 좁아서 일단 애랑 같이 살 집부터 구하고 그러고 다시 연락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요. 만약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 희은이 앞으로는 그쪽이 키우겠다는 뜻으로 알고 짐부터 싸서 다 보내줄 테니 그런 줄 알고요. 들어보니 이때껏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줄 생각 없으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 게 좋겠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 전부인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집 구해서 데리고 가줘요. 학교 갈 날 몇 년 남지도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하여튼 고마워요. 연락 기다릴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몸까지 떨어대는 전부인을 두고 카페를 나서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한참을 웃었어요. 저의 예상대로 더는 전부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말로는 아예 번호조차 바꾼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여자 진짜 모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모성애가 없는 한 사람, 어머님은 아버님께 크게 혼나셨는지 남편을 찾아와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게 비셨어요. 가게까진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가게에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신 어머님은 저를 보더니 쭈뼛쭈뼛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남편을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엄마 좀 살려다오. 왜요? 아버지가 저한테 용서받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용서라도 받으면 아버지 마음이 풀릴까 하는 기대라도 하고 오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 성격이 보통 아니지 않니? 카드도 다 끊어버리고 생활비도 쥐똥만큼 주는데 이 엄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아들. 그러니까 네가 이 엄마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용서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네 아버지 마음도 금세 풀릴 거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셔도 고민스러울 판국에 어머니 살자고 용서를 해달라고요? 참 꿈도 크시네요.
그리고 왜 저한테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제일 큰 피해자라고요. 이 사람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방금까지만 해도 애절하게 애원을 하던 어머님은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한다. 이게 다 저 물건이 손주 하나 못 낳아서 일어난 일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사과는 저 물건이 나한테 해야지. 어머님의 뻔뻔스러움에 저는 그저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어머님의 입에선 결국 욕이 나왔어요. 이년이? 네가 지금 웃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 년이 웃어? 감히? 욕을 얻어먹고 나니 더는 침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대신 제가 나섰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저도 다른 사람 탓도 아닌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애초에 그 손자 타령만 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많이 양보해서 손자 타령까진 그러실 수 있다고 쳐도 그 여자까지 불러들인 건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뭐? 실수? 이년이 진짜? 시모가 욕설을 뱉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그런 어머님을 남편이 막아섰어요. 너 진짜 끝까지 전연편만 드는 거니?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손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찾아오지 마세요.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예요, 어머니. 뭐야?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제 손으로 아버지랑 이혼시켜 드릴 테니 그런 줄 아시고 가보세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도 어머님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런 어머님을 보던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님께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니? 설마 네 아버지한테 하는 건 아니지? 아니긴 왜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니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또 부르는 수밖에요. 예, 나 지금 간다 가. 다신 찾아오지 않을 테니 네 아버지한텐 전화하지 말아다오. 나 지금 가. 어머님은 허겁지겁 가게를 나가셨고 그 후론 찾아오거나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전쟁 같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론 정말로 어머님과 연을 끊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까진 하진 못했어요. 전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살지만 남편은 가끔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을 뵈러 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를 찾아뵈며 옆에 계신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오는 것이지만요. 저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많이 안정되었고요. 변한 것이 있다면 혹시나 어머님이 또 찾아오실 것을 대비해 집과 가게를 옮겼다는 것이네요. 요즘 저희 부부의 최고 고민은 둘째를 가져야 하나? 입니다. 딸이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졸라대는 덕분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네요. 어머님도 참 성미도 급하셨죠. 느긋하게 기다리셨다면 이런 날이 왔을 텐데 말이죠. 하여튼 딸의 동생 타령이 계속되면 동생을 낳아주려고요. 딸이 동생만 낳아주면 본인이 다 돌본다고 하니 그 말 속는 셈 치고 믿어봐야죠 뭐. 요즘엔 소름 끼칠 정도로 제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는 딸을 보며 하루하루 놀라고 있어요. 엄마, 나 오늘은 분홍 양말을 신고 싶어요. 공주님 양말. 취향도 저를 닮아가네요. 제 배 아파 낳은 딸이 아니면 어떤가요? 이렇게나 저를 쏙 빼닮았는걸요. 딸과 상의도 없이 친엄마와의 연을 끊어버린 것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제 딸은 저의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바르고 사랑스럽게 잘 키워볼 테니 응원해 주세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